그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제일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로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의 애칭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이시거든요. 그만큼 제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마음이 편한 투자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유튜브 채널인 리차드 주식 부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ETF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미국 스펙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철이형이라고 하고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다루고 있고 채널의 목적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한국 주식을 사실 되게 오래 했어요. 미국 주식보다도 훨씬 오래 했고,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은 되게 오랜 기간 이렇게 꾸준히 투자할 만한 자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좀 더 나은 투자 자산을 찾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주식에서는 완전히 손을 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가치주, 그리고 테마주, 배당주, 성장주, 다양한 주식을 다 투자를 해왔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주가 하락이 제한된 스펙주의 매력에 빠져서 미국 스펙주에 전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운용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스템에서의 핵심은 배당 ETF입니다. 그런데 국내 배당 ET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배당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 배당 ETF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면서도 그리고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배당 ETF로서 미국 ETF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S&P 500 ETF와 함께 투자를 하면서 효율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편을 선호하거든요. 성장주를 하는 이유는 그 미국 주식 시장이 1년에 평균 한 10% 정도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달러가 1년에 거의 7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발행이 돼요. 결국 10% 올라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은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만 수익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집중 투자를 하느냐 하면은 성장성이 높으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그렇게 무한정 많지가 않아요. 소수의 주식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다수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행위예요.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뛰어난 올스타 팀으로만 그 투자 바구니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거나 기량이 떨어지는 주식을 넣는 거는 전반적인 성과를 오히려 더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주 대표적인 게 테슬라잖아요. 저는 테슬라 때문에 스펙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처음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 대폭락장 때 그렇게 많이 번 돈들이 한 번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니까 성장주라는 게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돈을 또 크게 잃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내 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계속 홀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펙주가 공모가가 10달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대체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폭락장이 오더라도 공모가 기준으로 한 1에서 3%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보수적이고 잃지 않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스펙주 공모가에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ETF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액으로 여러 종목을 매수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저축만 해오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성격이 다르듯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떨어지는 그 하락의 폭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주나 이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느껴지는 상처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ETF로 먼저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ETF는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모아놓는 컨셉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다가도 안정적인 느낌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투자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봐야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투자법을 다 해보는 게 사실 좋습니다. 저희도 하나만 했던 게 아니고요. 다양한 투자를 해보다가 자신만의 이제 투자 철학을 세우고 투자 방식을 이렇게 구축해 나간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투자 방법을 배우고 본인의 투자 방법에 적용해보고 어떤 게 맞는지를 스스로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각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투자를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여러 투자 방법으로서 투자를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서로 다른 채널에서 서로 다른 스타일의 컨텐츠를 운영하는데 그것들을 한 자리에서 다 수강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에게 제일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뭘 틀렸는지를 계속 몰라요. 틀린 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갈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 철학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기동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오르면 또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들을 너무 쉽게 잃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공부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도 많은데 투자 경험에 전혀 맞지 않게 초보 개미 투자자들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틀려도 뭘 틀렸는지 모르면은 그거를 개선해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변화가 없는 거죠. 주식 장이 좋아서 계속 오를 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장이 그냥 횡보를 하거나 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 지 한 만 13년 정도 됐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누가 어떤 투자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게 갑자기 관심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어떠한 투자법인지 알아야지 아 저거는 나랑 안 맞는 방식이야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을 잡으려면은 일단 특히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거야 라고 답을 정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다 섭렵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부를 이제 끝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투자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40살까지만 하고 그만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하는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 자산이 생기고 예전에 좋았던 기업이 오늘도 좋을 거란 보장이 없고 내일도 좋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새로운 좋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현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빈곤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금 가치는 매년 7에서 10%씩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오면서 각국 정부가 갑자기 급격하게 돈을 푸니까 그게 사람들의 끓는 점을 넘어버린 거죠. 임계점을 넘을 정도로 이제야 실감이 나게 깨달은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 본인의 벌은 돈, 그 통화 가치와 구매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